자, 이제 메시지 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메시지 보기는 2번이죠. 메시지 보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류는 메시지의 번호가 넘어가야 돼요. 메시지 번호가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번호가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번호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보시냐면 SQL 디벨로퍼에서 운영 쿼리에서 메시지 보기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어놨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날짜 세팅을 한다. 그래서 널인 경우, 읽었으니까 널인 경우에는 날짜 세팅을 하고 2번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때 변하는 거는 여기 넘버를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넘버를 넘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변하는 데이터가 뭐가 자꾸 변하게 돼서 테스팅을 하고 있지?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메시지 번호를 받아야 한다. 번호를 뭘로 받죠? 롱타입으로 받으시면 되죠. 롱타입. 자, 저희가 받아야 될 타입은 롱타입입니다. 롱타입의 넘버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in 점 쓰시면 get 롱으로 메시지 집어넣어서 저희가 여기다 쓰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시죠. 예,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번호 입력하시라고 이렇게 제목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여기 꺽쇠 표시한다면 이렇게 하달표가 자동적으로 보이시죠?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가야 돼요. 서비스 인풀 가야 되는데 execute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new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서비스 인풀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넘겨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가 뭐만 넘겨가야 돼요? 여기 있는 넘버 데이터 요거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중간에 뭐로 바뀌어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DAO로 넘길 때 뭘로 캐스팅해요? 롱타입으로 캐스팅한다. 롱타입 데이터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메시지 서비스 가셔가지고 메시지 서비스에서 복사 여기 리스트 서비스를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뷰 서비스 리스트 메시지 뷰 서비스 인풀 에다 쳐서 뷰 서비스를 만든다. 자, 뷰 서비스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인프리먼트도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리턴돼서 넘어가는 데이터 보드 부여가 아니라 무슨 부여죠? 메시지 부여가 넘어간다. 이게 안 고쳐놨네요 제가. 메시지 부여.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 OBJ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넘어가요? 이게 넘버가 넘어가죠. 롱 타입의 넘버가 넘어간다. 되시겠죠? 롱 타입의 넘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는 변경해서 타입을 변경해서 쓸 때 무슨 타입으로 캐스팅해야 돼요? 롱 타입으로 캐스팅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롱 타입의 OBJ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 되고 DAO 필요하니까 DAO 생성하는 거 맞습니다. 생성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뷰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뷰가 없어가지고 만드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그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예, 널인 거 읽지 않음을 읽음 표시를 해야 된다. 요게 있죠. 요거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업데이트가 했는데 여기 인티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티저 리턴해서 사용하는 결과를 리턴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넘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읽음 표시 뭐 리디드 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면 리딩 이렇게 해서 한 개 쓰시면 되고요. DAO 읽음 표시 뭐 리디드 이렇게 써가지고 한 개 읽음 표시 하시면 되고 롱 타입의 OBJ 롱 타입의 얘가 넘버죠. OBJ를 이렇게 캐스팅해서 넘겨주시고 실행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뭐가 나오죠? 인티저가 나와요. 인티저. 근데 나중에 그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 얘가 지금 이제 그 오류하면은 계속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고 지금 이제 얘가 이미 읽었던 데이터인 경우에는 읽었던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0으로 나옵니다. 0. 아시겠죠? 되었나요? 읽었던 거.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고요. DAO의 메소드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2개. 다 읽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읽어오는 데이터를 쓰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메시지 DAO에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 뭐 ID표 쏘는데 요거 지금 리스트입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거 메시지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쭉 하고 있는 거고 얘가 보통 1, 2, 3, 4에서 1 리스트로 하시고요. 이 보기
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짧으면 보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는 좀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줄이고 길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메시지 보기를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보기를 할 건데 메시지 보기에서 처리할 거는 읽음 표시 메서드가 필요하고요. 메서드 필요하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로 읽기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메서드가 필요해서 두 개를 써야 합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인티저이고요.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리디드 저희가 리디드 메시지 썼고요. 롱 타입의 넘버가 필요해요.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다 씁니다. 그 인티저 타입으로 리절트 하게 만들어 두시고 맨 처음에 0으로 세팅해 주세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리절트 이렇게 해서 리절트 L자 빠졌네요. 리절트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라. 됐죠?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되셨나요? 야 이거 지금 제가 인터페이스에다 자꾸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복사해 두시고요. 복사 해 두시고 여기 중괄호 구조학과 없애시고요. 세미콜론 throw 시키자 throw 시키자 exception throws 시키자 exception 이 exception을 throw 시키자 써주세요. 됐죠? 그 읽음 표시하는 게 한 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메소드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리턴 타입은 메시지 부여입니다. 부여 메소드고요. 롱 타입의 넘버가 필요한 거죠. 필요해서 throw 시키시고요. throws exception 이렇게 해서 exception을 넘기는 걸로 처리를 해라. 됐죠? 그 여기 있는 메소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 reading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읽었다, 읽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 체크 리드에서 리드를 체크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시면 이제 DAO 인플에 가시면 여기 이제 짜세요 이렇게 나오죠. 짜세요. 그 여기 클래스에다 마우스가 되면 unimplement 메소드를 하자. 그럼 여기 맨 뒤에 접어서 볼게요. 리스트는 다 했으니까 그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접으시면 오버라이드 위에 이렇게 접는 게 나오는데 접으시면 리디드한 게 나오고 자, 이 형태는 이제 int 타입으로 저기 result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result 이꼬르 0 정도의 데이터를 거 쓰시고 0을 지우고 result를 리턴하자. 거기도 이제 리턴 타입이 그 멤버 부여니까 메시지 부여니까 메시지 부여 쓰시고 부여 이꼬르 null 세미콜론 그리고 null 대신에 부여를 리턴하자. 이게 계속 너를 리턴하면 선생님 왜 널밖에 안 나올까요? 선생님 데이터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맨 마지막에 리턴 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부여를 리턴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요 사이에 1, 2, 3, 4, 5, 6, 7 쓴다. 1, 2, 3, 4, 5, 6, 7 딴 데도 있긴 한데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거라면 객체가 이상한 객체가 넘어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리스트 여기 넘겨받은 데이터 확인하는 것부터 쭉 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 이제 아무 생각 없죠? 리턴 전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예, 타입은 1, 2, 3, 4, 5, 6, 7 똑같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형태는 동일합니다. 내용이 좀 틀려서 그렇지. 자 여기 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리드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넘리버한테는 넘버니까 이건 따로 필요 없겠죠? 넘버.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좀 찍어보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넘버 이꼬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넘버니까 넘버 이꼬로 쓰시고 넘버를 출력해 본다. 출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본다. 이게 확인이 넘어가는 데이터 하면서 익스큐트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 DAU에서 찍어본 거는 실제적으로 잘 넘어갔는지 안 넘어간지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넘버 별로 필요 없대. 익스큐트에서 찍는데 그럼 지우시는 거죠. 익스큐트 찍으니까 다 지웁니다. 1번, 2번 DB 커넥트에서 쓴다. 그 다음에 여기 SQL 문장이 무슨 문장이죠? SQL 문장 여기 바꾼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으시고 SQL 문장이 무슨 문장이죠? SQL 문장
지금 뭐 하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리디드죠. 예. 읽지 않은 너를 오늘 날짜로 바꾸려는 거야. 그죠? 이거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업데이트. 자, 보면 업데이트, 그 다음에 메시지. 메시지에 set 다음에 뭐를 저희가 accept date. 그 이건 날짜를 sys date 오늘 날짜로 바꾼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accept date가 널이어야 돼요. is 널이어야 한다. 되셨나요? 이렇게 요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요거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글번호 있어야 되나요? 넘버 이꼬로 치다 말았네요. 제가 웨어 문장 뒤에 여기 웨어 이렇게 쓰시면서 웨어 작성하시면서 넘버가 같아요. 넘버 이꼬로 물음표 and accept date가 is 널이어야 한다. SQL 디벨로퍼에서 참조해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물음표 한 개 있네요. 1번 물음표 되셨네요? 데이터 세팅합니다. PSTMT 만드시고요. 1번 물음표 뭐가 넘어간다? 넘버가 넘어온다. 예, if 문장 필요 없죠? 필요 없으시고 set 넘버가 무슨 타입? 롱 타입이네요. 롱 타입 set long 1번 물음표 넘버. 데이터 세팅 됐어요. 그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면 execute 쿼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얘는 리절트가 나온다. 그럼 execute 쿼리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execute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리절트 인티저가 나오는 거는 업데이트 execute 업데이트 메소드로 해결하고 select로 하는 것은 이제 리절트 셋이 나오죠. 앞에 리절트 셋이면 이제 execute 쿼리가 나오고 여기에 인티저 리절트면은 여기에 이제 execute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execute가 리절트가 0이든 1이든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웁니다. 다 지워주시고요. 이 6번은 별로 필요 없어요. 6번에 뭐 if 문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으시고요. and if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이 지우십니다. 싹 다 지우세요. 되시겠죠? 그리고 뭐 했다고 시키냐면 여기 sys를 이용해서 한 개 메시지 한 개 출력해 볼까요? 메시지를 이용해서 메시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메시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sys를 이용해서 한 개 찍겠습니다. sys를 이용해서 여기다 뭘 한 거냐면 이제 그 읽음 표시 저희가 메시지 읽음 표시를 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도로 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실질적인 글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글보기는 아까 전에 이제 리스트에서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이렇게 리스트에서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리스트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딴 게 복사 붙여넣기 되면 리스트에서 좀 복사를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는 요거 부유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넘겨받는 데이터는 확인하는 거 필요 없으시니까 싹 다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DB 커넥션에서 DB 가져오는 거 맞습니다. 가져오는 거 맞으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때에 이제 다른 것도 다 가져오는데 이제 컨텐트를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샌더 넘버 뒤에다가 m. 메시지에서 m. 컨텐트 콤마 이렇게 해서 컨텐트 한 개 더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from 이게 두 개에서 이렇게 조인하는 거 맞고요. where 다음에 동적 쿼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스위치 케이스면 날라가고요. 날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조건은 필요하시고요. 조인 조건 필요합니다. 그 조인 조건은 외워줘서 조인 조건이 있는데 and 쓰신 다음에 일반 조건을 먼저 일반 조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일반 조건 가로를 갖고 일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그 SM이 아니라 M의 조인 조건은 넘버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조건 넣고요. 넘버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물음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조인 조건 전에 해야 될 거죠. 요거는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SQL 디벨로퍼에서 어떻게 짰지? 라는 걸 보는 거죠. 메시지 1곡이 여기 있죠. 메시지 1곡이 써가지고 외화 문장에서 보니까 요거 일반 조건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조인 조건 N에 조인 조건 해야 되네. 그래서 넘버 이꼬르 물음표 이렇게 썼다. 외화 문장 여기 있죠. 외화 문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쓰고 N 조인 조건 되셨나요? 그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기 때문에 오더바이 같은 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웁니다. 오더바이는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컨텐트 더 추가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번째 외화 문장 뒤에 붙어 있는 요거 넘버만 비교하면 되죠. 넘버 같아야 되고 띄어쓰기 좀 더 쓰시고 N 쓰시고 조인 조건 primary key 이꼬르 foreign key 지적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QL 작성되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출력을 했을 때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하면 리저럴셋이 나오겠죠. PSTMT를 가지고 이제 물음표 세팅은 넘버만 1번 넘버를 세팅해야 되는데 롱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 롱 타입의 메소드를 세팅하시고요. 이런 동적 쿼리를 안 썼기 때문에 if 문장이나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set long을 해서 1번만 세팅하시면 되고 execute 쿼리를 하면 리저럴셋이 나옵니다. 는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한 개만 나오죠. 데이터가 한 개만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한 개가 나오면 한 개 나온 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반복문이 필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부문 없이 처리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f 문장을 써가지고 쓰시고 요거 그 while 문장에 있는 거를 얘도 컨트롤 C and 이것도 맞아야 되고 and 이것도 맞아야 되고 next 다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while문 지웁니다. while문 지우시고 어레이 리스트 필요 없죠. 어레이 리스트 지웁니다. 지우시고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 지웁니다. while문 지웠으니까 가로 닫고 한 게 없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서 쓰시고 대신에 이제 send id 말고 저희가 한 개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서 쓰실 거는 그 컨텐트를 더 받아야 합니다. 컨텐트. 그래서 set content 여기 send id 말고 맨 위에 넘버 밑으로 저희가 컨텐트를 받아야 합니다. 컨텐트를 받아야 되고 스트링인데 이제 컨텐트를 받아내서 컨텐트를 받아내서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한 개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선생님은 쉽게 뚝딱뚝딱 잘도 고치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리스트 처리 중이 아니라 저희가 메시지 보기죠. 메시지 보기 중 DB 처리 올려놨다. 이거 쓰시면 되고 닫기 하고 리턴 VO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네요. 네. 여러분들은 엄청 오랜 시간 했었겠지만 저는 금방 끝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VO가 있는데 여기 파라미터 변선을 똑같은 걸 하고 있다. 디플리케이트 빨간색 나고 있죠? 그래서 선언한 거 말고 사용을 해서 선언이 아니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예,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언더바가 생기면 반드시 고쳐야 실행이 되죠. 클래스를 실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뒤에 다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뷰 서비스 인풀에 가셔서 여기 보니까 롱 타입에 이거 파라미터 이게 OBJ가 넘어갔는데 롱 타입으로 캐스팅 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캐스팅 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썼어요. 제가 캐스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OBJ를 넘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리드 한 개 만들어서 읽기 표시 이게 널인 경우에는 읽기 표시죠. 이건 읽기 표시를 한 거죠. 요거는 오늘 날짜 여기 accept date 받은 날짜에 오늘 날짜를 세팅한다. 이게 이제 읽기 표시를 한다는 거죠. 해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가져와서 걔를 이제 넘겨서 처리를 해주면 되십니다. 됐죠? 예, 이제 여기 컨트롤러에서 직접 연결하시면 되겠죠? 컨트롤러는 메시지 컨트롤러입니다.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아직 연결 안 했는데 넘버만 받고 지금 계속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받으면 보드 VO가 나오게 되는데, 메시지 VO가 나오게 되는데,
자, 메시지 부여가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메시지 부여. 그 리드 부여, 메시지 부여라고 그냥 똑같이 쓰시죠. 메시지 부여가 이제 뒤에도 메시지 부여라고 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자, execute 저희가 equal execute.run 메소드. 서비스는 new 생성합니다. 메시지 view 서비스 인풀 생성해서 쓰시면 되겠고, 넘겨라는 데이터는 넘버가 넘어가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예,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뭐가 틀리다? 타입이 틀리다. 그래서 캐스팅해라. 캐스팅해서 받으시면 된다. 넘길 때 뭐로 넘겨야 돼요? 메시지 부여로. 그 DAO에서 메시지 부여로 넘겼겠죠. 그래서 DAO 인풀 해서 이렇게 리턴되는 게 여기 리턴되는 게 부여가 넘어가고 있는데, 부여의 리턴 타입은 여기 메시지 부여입니다. 메시지 부여 됐죠? 메시지 부여로 넘어가고 오브젝트로 넘어갔다가 맨 마지막 메시지 부여로 캐스팅해서 받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받아냅니다. 출력하시면 되죠. 다 된 거를 이제 출력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메시지 프린트 점 쓰시면 프린트 메소드로 부여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실행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메시지 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먼저 해야 한다. 실행했습니다. 로그인 필요하죠? 회원관리 1번 로그인 테스트라고 1111 하시고, 이전 메뉴 0번 가시고, 메시지 4번 가는데 메시지 리스트를 먼저 뿌리고 전체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번호를 확인해야 되죠? 2321이니까 저희가 3번에 해당되는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2번 보기, 3번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3번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고요. 보낸 사람은 관리자가 보냈네요. 보낸 날짜는 6월 7일날 보냈고, 받은 날짜는 오늘 받았어요. 방금 전에. 원래 받은 날짜가 없었는데 방금 받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시지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지금 메시지 읽음으로 표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accept id이기 때문에 그 뒤에요. 받는 사람이 나여야 돼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나. 그래서 넘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빠졌네요. 넘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메시지 넘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디도 한 개 보내셔야 되네요. 아이디. 왜 보내셔야 되죠? 받는 사람이 나야지 읽는 게 되겠죠. 보내는 메시지를 읽으면 읽음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이 나야지 이 읽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받는 사람이 여기 메시지를 읽음 표시를 할 때는 받는 사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리스트 먼저 하고 확인해 본다 썼는데, 이제 읽음 표시 세팅할 때는 읽음으로 표시하는 내용인데, 널인 경우에 and 받는 사람이 나야 돼요. 받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테스트니까 테스트인 경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음을 세팅해서 쓰실 때 넘버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넘버만 세팅해서 이거 널인 경우면 쓴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건이 한 개 더 붙어 있어야 돼요. accept and 쓰시고, 저희가 acceptor id가 뭐 해야 되죠? 테스트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테스트로 보고 있어요. 테스트 해야 되고, and is null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야 되나요? 아시겠죠? 제가 보낸 메시지인데,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되셨나요? 그러면 넘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넘버 말고 테스트도 보내셔야 돼요. 테스트. 요게 한 개 빠졌네요. 요거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씁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읽기 표시, 여기 읽으면 똑같은데요. 읽기 표시입니다. 표시. 읽기 표시하실 때 여기입니다. 왜요?
넘버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and 쓰시고요. acceptor id가 물음표 테스트인 사람 데이터가 2개 넘어야 되네요. 2개 아시겠죠? 그래서 넘버와 아이디, acceptor id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넘버와 acceptor id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부요가 있습니다. 부요, 메시지 부요. 메시지 부요를 넘겨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 컨트롤러부터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메시지 보기를 하면 글번호 받는 건 맞아요. 글번호만 보내면 안 되고 메시지에 대한 부요를 한 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부요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 개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메시지 부요 타입이고요. 부요 타입. 그 변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받는 거는 검색하기 위한 search 부요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검색하려는 것은 저희가 new, 그래서 이제 메시지 부요를 생성하세요. 메시지 부요를 생성을 해서 search 부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search 부요 set 넘버를 세팅해야 되죠. 넘버 세팅해서 여기 넘깁니다. id는 어디 있을까요? id는 로그인 정보에 있겠죠. 메인의 로그인 get id 아시겠죠? 있으니까 search 부요에 set acceptor id입니다. acceptor id는 로그인 정보, 메인에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get id, 그래서 아이디를 꺼내서 집어넣는 거죠. 사용자한테 받는 건 뭐만 받으면 돼요? 번호만 받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메시지 번호만 입력한 줄 알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메시지 번호만 입력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넘버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search 부요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부요를 넘겨서 실행한다. 되셨나요? 네, 실행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서비스. 메시지 뷰 서비스로 갑니다. 메시지 뷰 서비스 어디 갔지? 이런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 메시지 뷰 서비스 리스트 아니고 뷰 서비스 인풀 맨 끝에 있네요. 서비스 인풀 이렇게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이 OBJ가 뭐로 넘어온 거예요? OBJ가 부요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이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부요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캐스팅을 뭘로 해야 돼요? 메시지 부요로 하셔야 되죠. 메시지 부요가 넘어갑니다. 되시겠죠? 그럼 readed 컨트롤 키 꽉 누르고 DAU에 readed 컨트롤 키 꽉 누르시면 여기가 롱 타입의 넘버가 넘어간 거 돼 있죠? 얘를 고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부터 고칩니다. 메시지 DAU의 인터페이스. 뷰는 또 동일하게 넘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부요가 넘어가야 돼요. 메시지 부요 메시지 부요가 넘어갑니다. 부요 이런 식으로 부요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DAO 인프리먼트도 고쳐야 되겠죠? DAO 인프리먼트 모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메시지 부요가 받게 됩니다. 메시지 부요 타입의 부요 이렇게 받게 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물음표가 1개, 2개. 그러니까 1번 물음표, 2번 물음표. 1번 물음표는 넘버니까 여기서 부요에서 get 넘버를 꺼내시면 되고요. 2번 물음표는 이제 id니까 string입니다. set string 타입의 2번 물음표 쓰시면 되고 get accept id 해당이 되는 거 꺼내 가지고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십니다. 됐죠? 밑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으세요. 자, 또 똑같으시고요. 이제 메시지 뷰 서비스 인풀 가시면 요게 지금 오류가 났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얘는 롱 타입인데 OBJ를 롱 타입으로 캐스팅 하시면 안 돼요. 원래 OBJ는 무슨 타입? 예, 부요 타입. 그러면 뷰 메소드에서 부요로 바꾸든지, 이 부요로 바꾸고, 여기 얘는 그 넘버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얘 부요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 인풀을 보시면
DAO 인프를 보시면 여기 그 밑에 뷰 쪽에 여기 뷰 여기 지금 여기 리디드는 적겠습니다. 뷰 쪽에 한번 보시면 넘버 이외에 다른 거는 쓰지 않아요. 넘버만 있으시면 데이터 불러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넘버만 넘기면 돼요. 서비스에서 넘버를 어떻게 넘길까요? 뷰 서비스 인프에서 먼저 이렇게 VO로 캐스팅을 해요. 캐스팅.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세요. 가로 닫고 점 쓰시면 get accept id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get accept id 넘버 get 넘버가 나옵니다. 넘버를 넘기시면 됩니다. 넘버만 필요하잖아요. VO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넘버만 꺼내서 넘버만 넘겨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넘어오는 거는 VO예요. OBJ가 VO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VO로 캐스팅 하셔야 돼요. OBJ를 VO로 캐스팅합니다. 캐스팅 하시고 뷰 메소드는 넘버만 필요해요. 거기서 get 넘버에서 넘버만 꺼내서 넘겨준다. 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자고. 예.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제가 이제 그 번호, 메시지 번호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 로그인 처리한 내용으로 아이디를 가져와요. 그래서 두 개가 데이터니까 V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VO를 넘기게 됩니다. 가져오라고. 그 다음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세요 라고 써놨고요. 서비스 인프레에서는 저희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서비스 인프레는 VO를 집어넣었으니까 VO로 캐스팅해서 리디드에는 그 VO를 전부 다 두 개의 데이터가 다 필요해서 여기 VO를 전부 다 쓰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DAO 인프레에서는 이제 리디드 쪽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VO를 넣어서 넘버와 아이디를 전부 다 쓰는 걸로. 근데 비유할 때는 넘버만 필요해서 넘버만 넘기는 걸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콘솔에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리스트에서 먼저 뿌리고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만 처리하는 걸로 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외부로 하면은 클릭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클릭하게 되거든요. 근데 콘솔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입력할 수 있어요. 번호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리스트 뿌릴 때 제가 이제 그 리스트에서 여기 아이디에서 요거죠. 그 샌드 아이디나 억셉트 아이디가 내 아이디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만 저희가 가져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뷰로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써놓고요. 멈춘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서 보시면 게시판 저희가 회원관리로 가셔서 지금 회원관리 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로그인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로그인으로 하시고 비밀번호에서 로그인 처리를 합니다. 이전 메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가는 거죠. 그 리스트 보기 하기 전에 리스트를 먼저 뿌리세요. 전체 메뉴나 보낸 메시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받은 메시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전부 다 보고 지금 이제 여기 홍길동의 사람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자가 보냈네요. 보낸 사람은 관리자. 어드민인데 왜 홍길동이야? 홍길동 관리자 보낸 사람 아이디 뭔가 틀렸어요. 그죠? 여기 한 개 더 들어갔네요. 중간에 그 리스트 뿌릴 때 한 개 더 들어갔어요. 리스트 프린트 이 메시지 프린트 해보면 여기 요거 get accept name이 한 개 더 들어갔네요. 슬래시에서 여기가 보낸 사람 그 다음에 보낸 날짜 번호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한 개 더 들어가긴 거죠. 플러스에서 여기 한 개 더 집어넣었어요. 이걸 지우셔야 되나요? 그럼 얘 빼고 보시면 홍길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읽은 날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낸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그 읽지 않은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하는데 2번 메시지를 볼 거다. 이렇게 쓰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받은 날짜가 널로 돼 있죠? 요것도 읽지 않음으로 표시할게요. 읽지 않음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려면 여기 이제 받은 날짜가 이렇게 get accept date인데 get accept date가 이렇게 쓰십니다. get accept date가 널이면 이런 얘기죠. 읽지 않음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쓰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get accept date가 널이면 널 경우 읽지 않음으로 표시라고 그냥 널로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날짜를 그대로 표시를 하자.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는 걸로 하시고 DAO 인풀 그 DAO 인풀에서 날짜 쿼리 문장을 만들 때 저희가 뷰 리스트 아니고 뷰 쿼리 문장 만들 때 투 언더바 캐릭터로 잘 만들었겠죠? 설마. 예, 투 언더바 캐릭터로 잘 만들었습니다. 날짜는 날짜 형식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시는 걸로 썼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종료하고 실행하시고요. 로그인한다. 회원 관리도 많이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고 테스트 1111 쓰시고 예, 로그인 됐으니까 이제 메시지 4번 메시지 가시고 리스트를 먼저 뿌리고 그 리스트 전체 리스트 뿌렸을 때 이제 2번 볼 거예요. 2번 저 일지 않음인데 제가 받은 게 아니죠. 제가 지금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제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보낸 메시지를 저희 보기에서 2번을 선택해서 보시면 그냥 일지 않음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한다. 리스트를 갔을 때도 역시 이제 전체 리스트 갔을 때도 일지 않음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한다. 되셨나요? 근데 엔젤로 로그인을 하세요. 이건 그 이전 메뉴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이전 메뉴 메시지 스텝 이런 이전 메뉴 가셔가지고 이전 메뉴로 안 나가요. 1번 이전 메뉴 안 만들었어요. 야 정말 이전 메뉴 네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이전 메뉴 안 만들었습니다. 1, 2, 3, 4, 0 이게 메시지 리스트로 했어요. 리턴 해야 되는데 리턴 여기 리턴이죠. 리턴 하셔야 되는데 리턴을 안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야 되겠네요. 종료하고 이제 엔젤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원관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엔젤 이렇게 해서 1111 엔젤로 로그인 했는데 그럼 받은 메시지가 한 개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하시고 이전 메뉴고요. 4번 메시지 이게 테스트예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테스팅을 내가 프로그램 짠 거를 다 테스팅해 보셔야 되는데 리스트를 보시면 그 전체 메시지입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받은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일지 않음으로 되어 있죠.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엔젤이 받은 사람입니다. 되셨나요? 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해요. 2번 보기를 해서 2번 글을 보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하시면 2번 글이 나오면서 받은 날짜가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잘 되고 있다. 되셨나요? 그리고 리스트를 다시 뿌려서 전체 메시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받은 날짜가 세팅이 돼서 일지 않음이 받은 날짜가 세팅이 돼서 읽음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됐죠? 되셨나요? 보기에서 지금 이제 보기 말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1번 1번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서 저희가 보내 메시지를 보시면 보내 메시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요. 리스트에서 받은 메시지를 하시면 받은 메시지는 지금 한 개 존재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테스팅이 되셔야 되고 리스트는 이제 전체 메시지는 이제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 둘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다가 저희가 보냈는지 받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표시하고 전체 메시지인데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표시하고 받은 메시지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뭘 가지고 테스트 받으시면 돼요? 네? 받은 분의 아이디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와 같냐라고 물어보면 되죠. 같으면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시하고요. 받은 사람의 아이디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거꾸로 보낸 사람의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야 로그인한 정보의 아이디와 같으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럼 받은 메시지냐 보낸 메시지냐를 구분해서 사용도 해볼 수 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리스트 출력하실 때 이제 요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시면 조건문 만들어요. 아시겠죠? 받은 사람 아이디나 보낸 사람 아이디로 조건문 만드시고 로그인 아이디와 비교하세요. 비교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